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한 현재와 생성적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한 현재란 영원히 매 순간순간 새롭고 다양하게 드러난 나타남으로서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어진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현재가 아니라 영원의 드러남으로서의 매 순간의 다양하고 새로움을 영원한 현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현재의 삶은 곧 생성적인 삶입니다. 매 순간에 사건이 새로운 사건이 새롭고 다양한 사건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그 나타난 사건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는 생성의 연속, 생성의 흐름으로서의 삶이 바로 생성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성적 삶이란 즉 영원한 현재적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생성적인 삶에는 깨달아서 이상적인 인격체가 되거나 숙이 나를 닦아서 대인이라는 이상적인 인격체가 되는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이상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심어서 그 결과로서 다음 순간이 됐든 죽음이든 아니면 현재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결과로 와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인격체를 얻는 그러한 인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즉 인과론적이고 윤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중도라고 볼 수 있고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중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반대로 그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고 몸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면서 본성 자성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우주가 둘이 아닌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성 또는 자성, 신성 즉 자성이 매 순간순간의 마음과 몸의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생하는 동시에 여기에 본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완성해서 소멸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한 삶. 이제 그게 바로 생성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양하고 생성적인 삶은 영원한 현재적 삶이자 생성적인 삶은 수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대인이 되고 부처가 됨으로써 대인이 삶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이게 있고 뒤에 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알미 먼저 깨달음 결국은 암이니까 알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알을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이 뒤에 나타나는 이러한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인 관계다. 그게 바로 생성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을 또 이제 달리 나타내면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뭐 알을 완전해지든 즉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해지든 또는 재산을 많이 가져서 뭐 그 천국행 티켓을 사든 뭐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세나 이제 천국행 티켓을 팔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를 그 그릇된 그리스도교적인 그 신앙 행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나 이제 유학에서도 그 수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무심이 되고 그 무아가 되고 무가 무불가가 되어서 무지가 되고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요 무아가 얘기가 나오고 무지가 나오고 무가 무불가가 나온 거 노노 얘기예요. 노노 얘기입니다. 이거 물론 이제 기존의 그
유학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무아나 무지라는 개념을 신경을 안 쓰고 이걸 오히려 불교적인 것과 이제 후대의 송대의 학자들은 불교를 배척을 하다 보니까 무아나 무지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죠. 아니, 불교와 다른 유학이 그 정통임을 얘기를 하려는데 불교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써서는 안 되죠. 논에도 분명히 공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후대 이제 경전을 인도 불교를 중국에서 한문을 번역을 할 때 공이나 무나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인간의 본래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얼마나 쓰느냐, 깊이 있게 쓰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본래 근본 성품은 본성이나 자성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불교나 중국 유학이나 중국 도가는 뭐가 됐든 그 구조는 똑같아요. 이렇게 맹자에도 여러분이 보면 진기심자는 지성이요.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을 알면 지성, 성품을 안다 이런 얘기해요. 지성 그리고 지성즉 지천이라 우주를 안다, 하늘을 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죠. 사람이 다르다면은 그 각각 다른 세계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유가불가 도가나 기독교가 서로 내 이론이 정통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론에 이제 정통이나 이단의 문제가 생기지 우리 삶 자체는 정통이나 이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생성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대인의 삶이나 부처의 삶이나 구세주의 삶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문제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사상은 결국은 뭐예요? 이론 체계인데 이론 체계는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언어로 돼 있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론 체계는 주장과 주장이 모인 것들을 그건 뭐예요? 이름 개념들이 모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부린 거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노예면 안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신이라는 개념의 대부분이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불상을 보고서 부처의 상을 보고서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예.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한 그 물건에 자기가 노예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불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둘이 아니게 대할 때 이게 우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보면 하느님도 우상이에요. 예수도 우상이고 십자가상도 우상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쓴다라고 그럴 때 나와 둘이 아니게 하나로 대한다.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의미지 노예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예 상태로 상대방을 복종을 시키고 물건이 됐든 설사 물건이 돼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을 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둘이 아니고 봐야 돼요. 물건마저도 본래.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내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살다가 평상시에 살 때는 돈 많이 벌거나 자기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면은 아무런 생각을 하다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초상을 뭐 잘못 만나서나 내 부모가 나를 왜 이 모양이꾸로 낳았나.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돼 있어 대통령이 어떻고 심지어는 내가 종교를 잘못 갖고 있나 자꾸 밖에서 핑계를 대요. 네? 네. 그 말은 결국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독교로 믿는다면 기독교의 노예이고 불교로 믿는다면 나는 불교의 노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내 조상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다 그러면 나는 내 조상의 노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다, 뭐 내 형제간 때문에 이랬다, 내 형제간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나는 내 형제간은 노예이고 내 부모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고 규정을 해본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왜 또 평상시에 형제간테 잘한 사람 없어요. 부모한테 잘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조상 잘한 사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조상을 잘 대한 사람은요, 내 조상과 남의 조상,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조상을 사랑할 줄 알면 남의 조상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을 나와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치인이 잘못해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천만에요. 그럼 나는 저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좌판이 우판이 진보와 보수니 나누면서 진보의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밀었던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반대는 또 그 반대로 그 보수 그 당의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보 계열의 당이나 거기를 밀었던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그래야 돼요. 어때야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그 사람이 자기를 찍었던 당이나 좌파나 우파의 어느 그 패거리 중심으로 그 사람 이익을 대변해버리면 그 사람은 말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쫓아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맞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어느 한 특별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는 좌파나 우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 입장에서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하고 우리 역사의 측면에서 역사를 관통해 왔던 정신이 있습니다. 역사 정신이자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국 사상, 한국 전통 사상이 있어요. 그게 삶의 정신입니다. 그 삶의 정신에 맞게 살아야 한국의 대통령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을 대변하고 북한을 대변하고 미국을 대변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삶의 주인이 돼서 방편으로 그처럼 현 그 상황에 맞게 우리 국익에 우선되게 국익이 가장 어떤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가라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내가 힘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하고 국가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건 사회 측면에서 얘기인데, 국가라는 국가 사회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이제 주인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의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후보가 될 때 어땠어요? 그 모든 걸 다 헤아리고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대통령이에요. 자꾸 원망으로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을 자꾸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러는 데에만 치중을 해보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 정치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내려갈 것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정치를 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현상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현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 현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현상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뭐예요? 아래 그 뽑아서 위에 올리는 것 똑같아요. 문고리 인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계속 땜빵만 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나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파악해야 된다니까. 미래 비전은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나 종교 이념이나 교육 이념이나 지금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나눴으니까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자꾸 문화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으로 나눴지. 과거에는 어땠어요? 하나로 봤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사회로 둘로 나눠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 즉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사회가 이끌어야 할 이상입니다. 그게. 그 사회 속에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안보가 됐든 예술이 됐든 문화가 됐든 전부 다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교육 철학이자 정치 철학이자 경제 철학이자 경영 철학이자 법 철학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으로서 철학을 모르게 되면 현상학으로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만 하거나 정치학만 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해가지고서는 미래 비전을 대한민국 미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류 미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인류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서 어느 노선을 가져야 되냐? 사회주의 노선을 사회주의 노선을 가져야 되냐? 아니면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야 되느냐? 그것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의 공간적인 이제 미래 비전을 갖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공간적인 즉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관련 국제 관계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루은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개인의 측면은 삶의 주인이 대해서는 현상을 보고서 현상과 나를 둘러보고 자꾸 남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면 그 사람은 현상 노예이자 환경 노예, 주변의 노예, 즉 삶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생성적 삶은 어때요? 삶의 측면에서는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가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행하면서 자기 삶을 창조하는 동시에 내가 만들었다는 사유에 얽매이지 않고 놔버리기 때문에 다음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삶도 새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생성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된다고 그럴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뭔가 바꿔지길 바라고 제도를 통해서 정치가 변하길 바라는 순간 그 사람은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어때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자든 좌파든 우파든 자유민주주의자든 뭐로 주인 노릇 못 하잖아요. 주인 노릇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정치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고 정치 미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괴물 정치인 얘기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범죄를 짓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애초에 찍어주지 말았어야죠.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찍어주지 않았으면 즉 주인 노릇 다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국민이 구세주자, 각자 여러분 각자 자신이 구세주가 되고 여러 삶의 주인이 돼서 부처가 되고 유학식으로 얘기하면 대인이 되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세주가 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찌해야 돼요? 부처가 돼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삶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말을 해야 됩니다. 노예 말하듯이 노예는 주인다운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정치가 엉망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엉망이고 국가 사회가 흔들합니다. 그 소리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현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현상은 언제나 어때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현상은 변화예요. 선인이 악인 되고 악인이 선인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그래요. 고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째요?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니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뭐니 종교니 뭐니 수많은 이론 체계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걸 행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도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미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옛날에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소인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실체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누가 와서 구세주다 미륵불이 나타난다 그러죠. 한 사람은 미륵불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바뀌고 인류를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목매달았듯이 소크라테스를 독살시켰듯이 독살시켜버릴 거예요. 지도자 혈목이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왜 죽여요? 그런 사람이 존재가 갖는 의미, 가치를 몰라요. 가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세주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부처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대인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주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고 모든 사람이 하와이 가라 그러면 하와이는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 각자가 구세주야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표명을 했잖아요. 주인이 돼야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주인은 말을 하고 주인은 행동을 하고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현상의 노예가 되고 현실의 노예가 되고 반대로 이념의 노예가 되고 이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은 언제나 이론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이론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사상이든 현실 속에서 어때요? 내가 실천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아무렇게나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냐? 아니라고 봤죠. 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든 어떤 철학이든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람으로 나왔죠. 사람이 사상도 얘기하고 종교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라고 할 때 어디서 나왔어요? 육신으로부터 나왔죠. 손으로 글도 쓰고 인쇄도 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손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뭐예요? 본성 자성이잖아요. 그 자성의 측면에서는 본성의 측면에서는 온 우주가 둘이 아니죠. 바로 그 한 자리. 우리가 이상적인 존재 그리고 나의 본래 측면을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본래 면목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본래 면목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부처라고 얘기하는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자리, 그 자리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때요? 나와 남이 없잖아요. 선인이다 악인이다 라는 게 없습니다. 그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닌 자리, 나와 사물과 둘이 아닌 자리. 그 자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자리로 사는데 이게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나오지 않아요. 남을 죽여서라도 나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와 남이 이롭다면 기꺼이 죽는다는 생각 없이 죽을 수 있는 말과 행동, 사고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비에 의한 지혜로운 뭐예요? 말과 행동.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실천한 다음에 어쩌라고요? 내가 한 게잖아. 온 우주화답을 한 거니까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온 우주화답을 함께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우주라는 어떤 실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거죠. 매 순간 그럼으로써 나와 세상이 달라지고 변해지는 겁니다. 그게 생성적인 삶은 어때요? 생성적인 삶. 그래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은 어때요?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 현상은 노예가 되지 않는다기에는 끊임없이 어쩌라는 얘기예요? 새롭고 다양하게 생성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고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생성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했다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런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면 뭐가 잘되고 좋은 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 모든 것은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나라 탓이고 친구 탓이고 형제 탓이고 자꾸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은 뭘 삼아야 돼요? 불선한 것은 선으로 바꾸려는 뜻으로 바꾸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자꾸 매 순간 내가 지구가 언제 멸망을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어때요? 사과를 심는 마음. 그게 바로 멸망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움은 매 순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마디 말, 단 하나의 행동, 손짓, 몸짓을라도 행할 때 그게 점점 커져서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인류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겁니다. 그게 생성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해서 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을 벗어나서 선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인입니다. 나는 그 중생입니다라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면 자기는 대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창조라는 주인과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신과 그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그 신과 물건이 주인이고 종인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있다. 넘어서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것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둘로 표현한다면 그래요. 뭐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으로 살고 소인으로 살지 말고 대인으로 살고 중생으로 살지 말고 부처로 살고 부처로 살지 말고 어쩌라고요? 부처와 중생으로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대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대인의 삶에다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유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앙수왕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은이라고 그럴 때 예은은 소인배라고 그런 게 자, 한국이 자금 요즘에 그 경제 상황을 어려우니까 뭐 통일이 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인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어디가 되든 중심이 돼야 돼서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선도자가 된다는 얘기. 선도자는 뭐예요? 사랑과 지혜로 어찌해야 돼요? 자비와 지혜로 나보다는 인류를 위하고 우주를 위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건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건 그냥 우리만이 좋고 누르라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주종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어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후 70년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정립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상, 한국 사상이 중국 사상과 다르고 유럽이나 저기 서양의 사상과 다른 게 뭔지도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 사상을 따르고 북한 주체 사상을 따르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그 유물론 사상을 따르고 자꾸 유럽 사상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대주의에 빠지는 게 내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이 없거든. 그러면 내가 중심이 있으면 내가 대인이라는 생각을 하냐. 그건 아직은 그것도 역시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게 사대라는 얘기죠. 사실은 사대라는 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중도 주인이 되라고 얘기할 때는 중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도. 그 중도가 중심이 돼야 그게 뭐로 나타나요?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건 중국적인 사유라고 볼 수도 있죠. 중국적인 사고는 물건적인 사고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적인 사고는 이게 생성이다 그랬잖아요. 중도가 정도로 드러난다. 매 순간. 동시에 그 정도는 다시 중도로 사라지기 때문에 중도다 정도라는 게 따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중도이자 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성적인 삶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 안 하고 선민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니까 희망을 가져라는 얘기는 좋다. 그러나 그냥 희망으로만 끝내버리고 그걸 희망이 꿈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꿈은 꿈으로 하룻밤의 꿈, 복권 사서 낙첨되는 것처럼 헛된 꿈에 돼버리면 꿈으로 소멸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 압축판이에요. 그게 우선 이념에 의해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잖아요. 근데 그나마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동서로 나뉘어 가지고 그 이념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참 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러한 세계가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운명론적이나 예언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국인으로서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헬조선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어때요? 결국은 해체밖에 안 되고 해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회주의 어느 한쪽엔 사회주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체계가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건 어때요? 종교와 사회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된 나눠지지 않은 총체적으로 하나인 측면에서 과학, 사회학과 인문학이 하나가 되고 동서문화가 서양 정신 문명 중심의 동아시아적인 문화와 물질 문명 중심의 서구적인 문화가 조화를 이룬 하나가 된 문화, 사상, 문명 그리고 그러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 즉 정치와 종교와 교육과 경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미래 그건 어디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정치적이나 이런 그런 이념을 갖고 있고 근데 현실의 측면에서 보고 어때요? 미래적인 이상 이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냐 공산사회주의로 가냐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공산사회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현재는 살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남북 통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 상태로 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답은 간단해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역사 정신인 한국 사상을 가지고 한국 사상에서 제시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인 둘로 나눌 수 없는 경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한국 사상을 통해서만이 이게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미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몇십 년 전에 뭐 심지어는 몇백 년에 예언했다. 뭐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 뭐 몽골, 중국, 미국, 일본 수많은 다른 나라, 인도 수많은 독일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헝가리 뭐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과거에 우리나라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강대국인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진국은 아니면 강한 나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묘한 나라인 일본도 있고 그런 그 문제가 결합이 되어 우리나라한테 외부적으로 몰려오잖아요. 외부적으로 그 북한까지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고요. 그 내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이걸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거 분열과 대립의 문제를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어때요?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봐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방법은 어때요? 우리의 전통 사상과 서양의 과학기술, 인문학과 사회학, 과학 이게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둘이 아닌 본래의 세계이자 우리 본연의 삶, 우리 세 측면인 본성과 마음과 육신이 본래 둘이 아니어서 매 순간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내므로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그 미래란 어때요?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미래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니까요. 그걸 봐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인류 다른 그 국가들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 헬조선이나 조선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나라는 생겨서는 안 될 나라는 생각으로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부터 출발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삶,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대긍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삶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유가 있고 이걸 넘어설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대긍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긍정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닌 그래서 매 순간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해체시키고 현재를 해체시켜서 부정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양파 껍질을 까듯이 양파 껍질이다 알맹이가 아니다. 이건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만 봐버리면 긍정이 전제가 안 돼 부정 봐버리면 어때요? 완전히 까면 허무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지금 비유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사고라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다 보면 다 파괴해서 파괴라는 자기 자신도 망가져 버립니다. 존재 가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긍정이 없는 부정이나 부정이 없는 긍정은 어때요? 오로지 긍정만 하면 어때요? 좋아 모든 게 다 좋다 보면 그것도 망하죠. 발전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생성적인 삶은 어때요? 대긍정의 삶이다 그랬죠.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럼 현실 노예가 되잖아요. 어떤 애냐? 대긍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대긍정의 삶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되겠다. 대긍정의 삶은 어떻다고요? 생성적인 삶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삶이다. 자기를 새롭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새롭고 자기가 속한 인류를 새롭게 하고 자신을 새로워지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원한 현재적인 삶이란 생성적인 삶이다. 생성적인 삶이란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원인을 지어서 미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삶의 주인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현상은 노예가 돼서 살고 현상은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대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과 세상과 또 인류와 우주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을 해야 된다. 현재 매 순간 일어나지만 그 일어남이 없음을 부정함으로써 넘어섬으로써 대긍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대긍정의 삶은 어떠냐? 매 순간은 새롭게 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생성의 삶이다. 부처의 행동과 말을 하고 사고를 하고 대인의 삶 사고를 하고 구세주 사고와 구세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새로워지고 매 순간 다양한 때와 장소 따라 내가 새로워지고 함께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 새로워지고 국가사회가 새로워지고 인류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사상에서 제시하는 생성적인 삶이다. 라고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사상을 쭉 보니까 한국사상뿐만이 아니고 한국사상뿐만이 아니라 한국사상의 연원으로 보면 다 그 한국사상 연원도 인류 보편적인 사상이 선사문화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정리를 해서 좀 그러면 그런 내용이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입니다. 한국사상의 생성적 패러다임과 영원한 미래 창조라는 제 저서인데요. 이제 이걸 그래도 소개를 한번 참고 자료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정리를 해서 그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생성적 패러다임인데 그게 한국 사상의 특징이고 그게 한국 선사문화부터 시작해서 최초 한국 사상인 원형인 고조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삼국이나 고려나 조선을 막론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상이 일관이 돼 있다라는 걸 정리를 했고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낸 거 그 이전에 또 하나는 그 세 가지 패러다임과 인류 미래입니다. 이게 인류 미래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똑같아요. 인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매 순간 창조함으로써 결정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언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언에 매달리지 말고 예언이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힘을 얻어라. 그 세 가지는 이제 과학과 사회학의 바탕이 되는 그 밖에 사상들도 그런 바탕이 되는 게 이제 피지컬 패러다임이고 현상적인 패러다임이고 그거 하나 넘어서면 현실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원을 찾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그러니까 피지컬 패러다임과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세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인데 그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이 바로 한국 사상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한국 사상의 특징은 정역이라는 역학 서적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고 논증을 이제 살펴보았고 메타피지컬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대표하는 주역을 통해서요. 주역.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패러다임은 과학과 수학의 이론들 뭐 이제 한꺼번에 극히 짧은 지면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개략적인 거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참고 자료는 두 가지 서적인데 이 두 가지 서적을 참고로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이해를 하셔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고 나머지는 그러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 옳고 그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행복하고 어떤 방법이 행복하고 어떤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그게 옳고 그르고 이단이냐 정통이냐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은 삶의 문제가 아니죠.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장을 제기했을 때 그 주장이 갖는 특성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론 체계가 아니고선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유가든 도가든 뭐 역학이든 주역이든 그 전부가 다 우리 그 선현들의 성인들 또는 스승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 이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다면 절대로 수없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론 체계를 삼아서 이건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이론 체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공장 노예가 되고 부처 고다마시타다 샤카무니의 노예가 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노예가 되라고 그런 이론 체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또 제시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후대 사람들이 이론 체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 체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그 이론 체계를 통해서 당신들의 뜻을 제시한 스승들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스승을 실체화시키고 이론 체계를 실체화시키고 사상과 종교를 실체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나와 둘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나보다는 그런 스승을 더 받들어 모시게 되고 나의 삶보다는 그런 스승들의 가르침 속의 삶 또는 스승의 삶이 우월해 버린다면 그 문제가 돼요. 둘로 보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지금 여기 나의 삶은 여기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도 나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신 것이 남이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창조와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은 끊임없이. 그거 이제 창조와 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성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거기에 게재가 되지가 않아요. 행복한 삶이 중요하니까. 누구나 행복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누구나. 삶 자체는 이제 가치로 따지니까 그러는 것이 가치상 우열이 있는 삶은 없어요. 네. 가치상 우열이 있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생명 간에도 가치상 우열이 어떤 생명이 더 훌륭하냐 그래서 뭐 저 카스트처럼 뭐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체가 가치가 차이가 있냐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없냐 생물과 무생물의 가치상 우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잘못하면 그러면 생물 이기주의 또는 인간이 모든 생명체 갖고 있는 거가 존재 가운데 인간이 제일 훌륭하다면 인간의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잖아요. 인간이 방편상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고 생물과 동물과 동물, 식물과 인간을 구분하고 또 인간과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자꾸 노인과 노소를 구분하고 구분한 거잖아요. 이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하는 그 대상으로서 그놈은 어때요? 본래 실체하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도 나타내고 저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분석을 해서만이 아니고 합해봐도 그렇죠. 생물이 없는 무생물이 인간 동물과 식물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개념상으로 구분해놔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나눠도 합해봐도 분합적인 사고를 해 아무리 분합적인 언어의 의미를 봐도 어때요? 실체적인 건 없습니다. 실체적인 게 없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적인 사유로 바꿔서 생성적인 사건적인 사유로 바꾸고 뭘까 이상과 현실을 둘로 나눠서 물건적인 것좀 이상과 현실을 둘로 나누는 것이지 사건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때요? 이상이 매 순간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근본이 지말로 나타난다. 즉 뿌리가 나뭇잎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나뭇잎의 육신이라 그런 얘기 인간을 보면 육신이 자꾸 변화하니까 생로병사가 있다 생각하지만 뿌리의 측면에서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생로병사가 있느냐 없느냐? 육신의 측면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나무 뿌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때야 돼요? 나를 다양하고 새롭게 생성하면서 살아가지만 생성한다는 사유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예. 자, 그런 삶을 사시자라고 사시자라기보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서 자꾸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바로 이상적인 전제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이상적인 세계이면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라. 대신에 그 이상적인 삶이다, 이상적인 세계다, 이상적인 나라는 것마저도 놔버려라.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현실과 이상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는 이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이상과 현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